허리 디스크, 추간판 탈출증, 수술 시술 신경주사, 병원마다 처방이 다른 이유. 허리 디스크가 뒤로 튀어나오는 것을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하죠. 수술을 해서 튀어나온 디스크를 제거해도 허리 통증이 지속되기도 하고, 같은 디스크인데도 다른 병원에서는 각종 시술을 권하기도 하지만, 이 또한 나의 허리 통증에 큰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디스크 문제는 허리 통증과 어떤 관계가 있길래 이렇게 병원마다 다르고 또 허리 통증에 큰 도움이 안 될까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내 허리 통증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를 함께 알아보아요. 우리가 병원에 가는 것은 디스크 때문이 아니고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보니 그제야 허리 디스크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하지만 여러 병원들을 다녀도 진단과 처방이 서로 다른 경우가 많아서 혼란스러워요. 어떤 병원에서는 수술을 권하기도 하고 또 다른 병원에서는 각종 시술을 하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또 어떤 경우에는 수술이나 시술이 아닌 신경차단 주사 치료를 하기도 해요. 허리 명의로 소문난 모 대학 재활의학과 교수님은 비록 디스크와 협착증이 심하더라도 수술과 시술은 내 척추를 망치면서도 통증 치료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학적인 의문을 제기하면서 맥킨지 신전운동과 요추기 립근 강화 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요. 도대체 어떤 치료를 선택해야만 하는지 너무 혼란스러워요. 만성 허리 통증에 시달리는 사람에게는 이런 힘든 선택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인 것 자체로 고통스러워요. 내 허리의 병은 한 가지인데 진단도 처방도 서로 달라요. 왜? 그 이유를 우리는 알기가 너무 어려워요. 병원에서도 누구도 속 시원하게 말해주지 않아요. 진단과 처방이 도대체 왜 이렇게 다른지 정확하게 안다면 내 소중한 척추를 건강하게 회복시키고 만성 허리 통증에서 벗어나는데 큰 도움이 될 텐데요. 디스크가 탈출되면서 파열이 심하면 수액이 흘러내리는 것이 영상으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튀어나온 디스크에 실금이 생기면서 미세하게 수액이 흘러나오는 경우는 정밀 진단을 해봐도 수액이 새어나오는지 알기가 어려워요. 한편 디스크가 멀쩡한 경우에도 만성 허리 통증으로 고통을 겪는 경우도 있어요. 병원에서는 마치 꾀병처럼 보이기도 해서 아픈 사람을 더 힘들게 하죠. 이런 허리 통증의 원인은 대개 근육경직으로 인한 근육 내부의 통증신경 문제라고 해요. 이러한 근육경직과 통증신경으로 인한 만성 허리 통증은 디스크, 협착증과 함께 오는 대부분의 허리 통증들의 주요한 원인이기도 하고요. 이 때문에 만성 허리 통증에는 근육이완제를 사용하게 되어요. 디스크가 탈출되면서 튀어나온 디스크에 미세한 실금이 있으면 미세하게 파열된 디스크의 내부에서 수액이 흘러나오게 되는데요. 흘러나온 수액은 척추에서 염증을 일으킬 수 있고 이 염증이 척추 주위의 신경에 작용하여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요. 이 염증이 신경 전달 속도를 느리게 한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고 있어요. 염증 때문에 신경 전달 속도가 느려지는 현상을 허리 통증으로 인한 하지방사통의 기전으로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한편 디스크가 파열되어 수액이 다량으로 흘러나와서 영상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허리 통증이나 별다른 증상이 없는 사례도 다수 보고되고 있는데요. 이 경우는 비록 수액이 흘러내려도 염증이 잘 생기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지요. 이 때문에 허리 통증이나 다른 증상이 없는 것이고요. 이렇게 비슷하게 수액이 밖으로 흘러내리더라도 염증이 크게 다른 이유는 매우 복잡한 요인이 작용하므로 정확하게 알기가 어려워요. 이 때문에 비슷한 허리 디스크여도 허리 통증이 심하기도 하고 전혀 없기도 하지요. 또 디스크 수술, 시술을 하더라도 허리 통증에는 효과가 별로 없기도 하고요. 허리 통증의 직접적 요인은 디스크 외부의 염증과 근육경직의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불행히도 이 두 가지 직접적 요인은 병원에서의 현재 치료로는 치료에 한계가 뚜렷한데요. 첫째, 염증은 수액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디스크가 튼튼하게 변해야 하지만 현 의학에서는 가능하지 않고요. 둘째, 근육경직은 근육의 퇴행성 노화와 관련이 있어서 근육이완제, 각종 치료들로도 쉽게 이완시키기가 어려워요. 허리의 디스크, 협착증은 허리 통증의 간접적 요인이라고 알 수 있죠. 이 때문에 병원에서는 디스크, 협착증 치료를 위해 각종 수술, 시술, 주사 치료를 하지만 막상 허리 통증에는 뚜렷한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이지요. 디스크는 위 그림처럼 찹쌀떡처럼 생긴 것인데요. 질긴 껍질의 속에 끈적한 젤 같은 수액이 있는 구조예요. 디스크가 튀어나와도 디스크가 튼튼하고 질기면 수액이 잘 흘러나오지도 않고 따라서 염증도 잘 생기지 않겠지요. 허리 디스크의 튼튼한 정도는 유전의 영향도 크고요. 또 환경, 생활 습관도 영향이 있다고 해요. 하지만 이미 약화되어 있는 디스크는 혈관이 거의 없는 조직이어서
세포 재생이 잘 안 일어나기 때문에 다시 튼튼하게 되돌리기가 아주 어려워요. 디스크 수술이나 시술 과정에서 디스크와 주변 조직들이 손상되는 것은 그 정도의 차이가 크거나 작을 수는 있지만 완전히 피하기는 어려워요. 연구에 따르면 디스크는 바늘 같은 미세한 손상으로도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를 가파르게 하고 결국 허리 통증을 더 악화시키지만 약화된 디스크를 거꾸로 다시 튼튼하게 되돌리기는 어려워요. 어떤 병원에서는 가급적 수술이나 시술을 피하려는 것은 이런 위험에 대한 염려 때문일지도 몰라요. 혈관이 없는 허리 디스크는 비록 비효율적이기는 하지만 체중에 의한 적절한 자극이 있으면 외부 체액을 흡수하는 방법으로 외부의 영향을 공급받으면서 서서히 튼튼하게 회복시킬 수 있는데요. 만일 극단적으로 침대에 누워서 전혀 움직이지 않으면 영양 공급이 안 되어서 디스크는 기능을 잃어버려요. 장애를 입을 수 있다는 의미이지요. 허리보호대 같은 허리 활동을 제한하는 기구들은 당장은 허리 통증에 도움이 되지만 디스크의 영양결핍 때문에 허리 디스크를 빨리 약화시키고 결국 허리 통증을 더 악화시키는 부작용이 있어요. 허리보호대 착용 기간이 병원마다 다른 것도 당장의 통증 효과가 있지만 척추를 약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은 좀 통증이 있어도 장기적으로 척추를 튼튼하게 유지할 것인가? 이와 관련된 선택의 문제로 볼 수도 있겠지요. 바른 자세로 하는 걷기 운동은 디스크에 내 체중이 눌러주는 자극을 가하면서 영양 공급을 하기 때문에 디스크를 튼튼하게 해줄 수 있는 바람직한 운동이에요. 허리의 기립근 운동이나 요추전만 자세 훈련들도 허리 디스크를 보호하고 건강하게 하는데 좋은 운동이에요. 하지만 이미 만성 허리 통증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경우에는 심한 통증 때문에 이러한 운동을 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대부분의 만성 허리 통증의 주요한 요인은 요추의 근육경직인데요. 만성 근육경직은 근육의 노화와 관련이 크기 때문에 일반 스트레칭이나 근육이완제, 어떠한 각종 치료에도 근육이완이 잘 안 되어요. 매우 어려워요. 인체를 젊게 되돌리는 것과 비슷해요. 이 때문에 만성 허리 통증으로 오래 치료해도 효과를 보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저강도 플리어스 초음파가 체내 4-5cm 깊이까지 파동으로 전파되면서 만들어주는 마이크로버블 세포 자극 효과는 이러한 척추 주변 근육 조직 깊은 곳의 세포막을 강하게 비트는 자극을 안개비처럼 많이 가하여 새로운 세포를 많이 생성시킬 수 있고요. 이 과정에서 노화 근육의 노화된 세포를 건강한 세포 조직으로 바꿔주고 경직된 근육을 강력하게 이완해 줄 수 있어요. 퇴행성 경직된 요추 근육은 고통스런 오랜 근육이완 훈련으로도 잘 이완되지 않지만 플리어스 초음파는 이러한 고통 없이도 훨씬 더 효과적으로 근육 경직을 이완하여 만성 허리 통증을 줄여줘요. 개발자는 정보통신부품 설계 분야를 전공했습니다. 20여 년 동안 난치성 척추와 관절의 염증과 통증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저강도 플리어스 초음파 기술을 임상 데이터의 축적을 통해 연구 개발하는 일을 해왔습니다.